주식에서 가장 통쾌한 순간은 언제인가? 쟤는 깨져서 오는데 나는 벌면 그게 가장 통쾌합니다. 그렇죠.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자, 오늘은요 인플레이션이 높고 하락장 이 두 개가 겹친 데서 먹히는 전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겠죠. 요즘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하락장도 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도 먹히는 게 있다 이겁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짜잔! 그것은 180번과 538번 영상의 리바이벌입니다. 할투를 보면요, 나중에 써먹을 영상들이 참 많아요. 저도 이제 제 영상을 한번 보고서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훌륭한 내용을, 이런 거죠. 그래서 이미 고인플레이션 하락장에 통하는 전략에 대해서 이미 제가 1년, 2년 전에 영상을 제작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할투를 열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할투를 열심히 보면 몇 년 후에 써먹을 영상들이 종종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이렇게 흐뭇했죠. 고인플레 하락장 내가 예측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훌륭한 영상을 만들다니 하하하 했습니다. 자, 일단 이 하웨이라는 사람이요. 이 하웨이라는 사람이 2020년에 퀀트입니다. 퀀트 of the year 2020거든요. 이 양반이 The Best Strategies for the Worst of Times라는 논문을 썼어요. 이게 한마디로 최악의 시기에는 잘 먹히는 전략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여기서 개미 투자자들이 따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풋옵션 매수가 있습니다. 풋옵션. 이거는 100% 먹히는 전략이죠. 왜냐하면 장이 떨어지면은 풋옵션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이 드로우다운이라는 게 그 소위 worst of times. 그러니까 시기가 매우 안 좋았을 때 하락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 시장이 100년 있다고 하면 14년 정도가 하락장이고 86년이 그 노멀, 그러니까 횡보하든지 상승하든지 이런 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락장에는 당연히 풋옵션의 수익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노멀 할 때는 풋옵션을 사면은 너무 많이 깨집니다. 연 평균 14%가 깨져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100년 내내 풋옵션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7%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채권 매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공률이 꽤 높기는 해요. 이제 보시다시피 87년과 90년은 안 먹혔고요. 네, 그리고 그 후에는 계속 먹히다가 2020년에도 먹혔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안 먹혔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70% 정도. 왜냐하면 하락장이 10번 있었거든요. 이 논문은 8개가 나오고 이 논문 후에 또 2개가 왔습니다. 코로나장 그리고 지금 하락장 그 10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채권을 사가지고 주식 하락장을 전부 다 해칭할 수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그 10개 장은 블랙 먼데이 87년, 걸프 전쟁, IMF, 그 IT 버블 터진 거, 그리고 금융위기, 재정위기 1, 재정위기 2, 그리고 그 QT 할 때 2018년 요게 있었고, 그리고 9번째로 코로나가 있었고, 10번째가 지금 하락장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어쨌든 채권은 확률이 70% 정도 되었고요. 어쨌든 채권은 평균적으로는 하락장에서 괜찮았고 그 나머지 장에서도 그럭저럭 괜찮았고 그래가지고 전체 수익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자, 미국 채권과 주식의 관계를 한번 논의를 해보면요, 이게 채권과 그 주식의 상관성이 늘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상관성이 꽤 높았던 적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낮은 적도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굉장히 낮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지나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관성이 다시 쑥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죠. 네, 그래서 이 채권이라는 거는 이제 채권으로 주식 하락장을 방어하는 거는 미래에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논문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한국 주식과 미국 채권은 강력한 방어력이 유효합니다. 왜냐면은 보통 한국 주식이 나락으로 떨어지면은 달러 가치가 올라가가지고 미국 채권을 부스팅 해주거든요. 뭐 이런 거 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금이라는 게 있죠. 금이라는 것도 하락장에 굉장히 잘 나갑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8번에서 이 한 번만 빼고는 계속 수익이 났고요. 코로나에도 수익이 났고 지금 하락장에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90%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보통 때에는 수익이 그다지 많이 안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락장에는 수익이 높은데 상승장에는 횡보장에는 인플레이션을 빼하면은 수익이 거의 안 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 수익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락장 프로텍션이 잘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뭐 그럭저럭 알만한 얘기인데 여기서부터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절대 모멘텀 또는 추세 추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세 추종이라는 거는 여기 한 달, 석 달, 12개월 이 세 개 버전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어떤 자산이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 올랐으면은 그거를 매수하고 내렸으면은 공매도하는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나 뭐 코스피 같은 걸 공매도를 하고 그리고 원자재를 사게 되겠죠. 이게 추세 추정 전략입니다. 추세 추정 전략이고요. 그게 보시면은 이 추세 추정 전략이 드로우다운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기가 막히게 잘 먹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상승장이나 횡보장에서도 수익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추세 추정 전략은 상당히 수익이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하락장에서 굉장히 잘 먹히고 상승장에서도 그럭저럭 잘 먹힌다. 그리고 추세 추정을 하는 그 기준은 한 달도 되고 석 달도 되고 12개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최근 한 달, 석 달, 1년 동안에 이놈이 올랐나, 매수 아니면 떨어졌나, 공매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이 양반이 이거를 했을 때 여기는 외환, 주가지수, 채권, 농산품, 에너지, 금속, 선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물을 그 매수하거나 공매도할 수도 있고 그게 좀 꺼려지면은 뭐 인버스를 사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공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요. 절대 모멘텀 금과 채권을 섞어서 투자하는 방법이 대하락장을 받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들끼리 보시다시피 상관성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게 채권과 금의 상관성, 금과 추세 추종의 상관성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추세 추종 그리고 채권 그리고 금 요 세 개의 상관성이 각각 낮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식도 사고 그 금도 사고 채권도 사고 추세 추정 전략도 펼치면은 대하락장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쉽게도 지금이 벌써 대하락장이지만 우리 다음 대하락장에는 걱정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물린 게 있으면은 네, 안타깝습니다. 다음 대하락장은 이렇게 막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즘 인플레이션이 심하죠. 자, 이 똑같은 아저씨가 이제 그 논문 이름이 비슷하죠. The best strategies for inflationary times.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 때 최선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은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그 캠벨 하위 듀크 대학 박사시고 Quant of the Year 2020입니다. 21은 누군지 모르겠다. 어쨌든 이분이 또 이런 논문을 쓰셨어요.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올 때는 그 주식과 채권 둘 다 망조이다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게 요즘 주식과 채권 둘 다 죽쓰는 거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어쨌든 주식 채권 둘 다 별로입니다. 그 2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끝 그 6.25 전쟁 브레튼 우즈가 끝났을 때 근본위기가 파괴됐을 때 오펙이 그 석유 엠바고를 쳤을 때 이란 혁명 그리고 레이건 때문에 그 미국 경제가 아주 좋았을 때 그리고 중국 때문에 중국 수요가 많아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그리고 지금 이제 9번째는 지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8%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레이 달리오도 또 한 번 낍니다. 낄낄빠빠를 잘 아시는 분이지만 어쨌든 이분도 똑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요 빨간 게 뭐냐 하면은 6040 포트폴리오예요. 60% 주식, 40% 채권 포트폴리오인데 그 6040 포트폴리오의 드로우다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럴 때 보시면은 6040 포트폴리오가 깨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깨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때 이 파란 게 금이거든요. 얘를 같이 추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금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6040 포트폴리오에서 오는 손실을 상당 부분 그 커버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레이드하려고 또 덧붙이는 게 요즘 물가 상승이 높지 않는가? 지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이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보다 금리가 더 낮다. 이 경우에는 채권과 현금이 구매력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물가 상승보다 더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스터프를 사라. 그러니까 뭐 물건을 사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투자가 많이 보인다라고 책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좀 말 좀 하지 좀 이겨라. 네, 그리고 심지어 취미 자산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아트, 그러니까 예술품, 와인은 와인이고요. 스탬프는 뭐 저기 우표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 올 때는 이런 좀 취미 자산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오른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인플레이션이 없어도 이 취미 자산들은 그럭저럭 잘 올라줍니다. 네, 참고로 묘하게도 그 거주 부동산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수익이 오히려 마이너스 2%로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주 부동산이 의외로 수익이 별로 잘 안 나요. 이게 좀 재밌었습니다. 흥미로워요. 네, 그 부동산은 물건 아닌가?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그 재미있는 게 추세 추종이 위너였습니다. 추세 추종 위너. 여기서는 이분이 조금 더 복잡한 룰을 그 도입을 하셔가지고 최근 한 달 수익의 비중을 가장 높게 두고 그 다음에 최근 2개월 수익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근 수익률을 높게 둬가지고 이제 최근 수익률이 플러스면은 매수, 최근 수익률이 그 마이너스면은 공매도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셨어요. 그 정확한 비중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종합 점수가 플러스면 매수, 마이너스면 공매도 이렇게 전략을 짜셨더니만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그 절대 모멘텀, 추세 추정 전략이 굉장히 잘 먹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추세 추정 전략은 인플레이션이 안 와도 잘 먹히긴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더 잘 먹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의 모든 사례에 이게 지금 수익을 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그 채권 추세 추정, 이거는 외환 추세 추정, 요거는 주식 추세 추정, 요거는 그 원자재 추세 추정,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추세 추정 전략이 잘 먹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상승장에는 주식이 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지그자그로 올라가는데 하락장에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정말 순식간에 쭉쭉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추세 추정을 해가지고 공매도를 했으면은 그 쭉쭉 빠지는 그거를 다 캡처를 하고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에도 또 가끔 올라가는 자산 있잖아요. 원자재 같은 거. 얘네들도 또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 그러니까 또는 뭐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추세 추정이 잘 먹히는 이유가 이런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절대 모멘텀, 추세 추정이 진짜 위너인 게 이게 보시면은 이제 그 미국, 영국, 일본을 봐가지고 이게 뭐냐, 이 3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3개국에서 전부 다 인플레이션이 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 추세 추정 전략들의 수익이 다시 한번 증가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국, 일본 중에서 한 나라만 물가 상승이 높을 경우, 인플레이션이 왔을 경우에는 추세 추정 전략이 뭐 그럭저럭 좋기는 합니다. 한 나라만 왔을 경우에는. 근데 그거보다는 세 나라에서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전 세계가 막 물가 상승에 휩싸였을 때, 지금처럼요. 그때 이 추세 추정 전략이 다시 한번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소름이 돋은 게요. 최근에 펄 튜더 존스 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이분은 전설 오브 전설이죠. 당연히 마켓 위자드. 그러니까 시장의 마법사에도 나오시는 분이고요. 이분이 왜 유명해졌냐 하면은 1987년에 그 블랙 먼데이를 예측해가지고 이때 돈을 다 빼가지고 공매도까지 해가지고 돈을 어마무시하게 버시는 분입니다. 전설 오브 전설이죠. 그리고 이분은 실제로 1970년대부터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50년 이상 본 게 있습니다. 이분은. 네, 근데 재밌는 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이 1970년대와 비슷하다고 하면서 거의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거의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주식과 채권 둘 다 고평가이다. 그래서 매우 안 좋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금과 원자재도 뭐 70년에 그래도 한 번쯤은 갔다. 그렇다고 해서 10년 동안 쭉쭉 오르는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코인도 스토프의 일부니까 장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셨습니다. 왜냐면 요즘은 가장 그 스마트한 애들이 졸업하면은 이제 IT 기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기업으로 간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소름 돋았던 거는 요즘은 인기가 별로 없어진 단순한 추세 추정 전략을 써라. 이게 아마 5에서 10년 동안에는 꽤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소름이 좀 돋았습니다. 참고로 번역 버전이 필요하신 분은 우리 김단트님 채널에 가셔가지고 지금은 투자하기에 최악의 시기인가 요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오잉띠용 띵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은 절대 모멘텀, 추세 추정과 절대 모멘텀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절대 모멘텀과 추세 추정은 어느 시기에는 잘 먹히지만 물가 상승 대하락장에는 더 잘 먹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요 두 개 영상을 2020년과 21년 각각 찍으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미래 30년에도 여러 번 30% 이상 깨지는 하락장이 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지금 하나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미국 시장이 30%씩 털리면은 한국 시장은 대부분 더 크게 털릴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고요. 네, 주식에서 가장 통쾌한 순간은 언제인가? 쟤는 깨져서 오는데 나는 벌면 그게 가장 통쾌합니다. 그렇죠. 이게 전문 용어로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샤덴이 데미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프로이데는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이 그 데미지를 입으면 내가 기뻐한다라는 뜻이고요. 한국에는 비슷한 속담으로 사촌이 땅을 뺏기니 내 배가 시원해진다. 아, 이게 반대지. 그치, 사촌이 땅을 사니까 내가 배 아프다인데, 그치. 그 반대의 속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락장이었는데 남들은 다 깨져. 나만 조용조용 추세 추정하면서 돈을 벌어. 그러면 굉장히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정보를 계속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지? 옛날에 만들었지 참. 어쨌든 네, 동의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